비영분이 쉐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김혜진 샤르라고 합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어색하고 힘들어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샤르고요. 세 아이의 엄마고, 그 다음에 작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상대로 히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료는 앤틱이나 자연물을 이용해서 믹스앤매치를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패션 포인트.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었던 반바지, 언제 산지 기억나지 않는 셔츠, 이렇게 입었습니다. 팔뚝이 뚱뚱해서 팔을 가리기 위해 긴팔을 입었어요. 수국. 저 꽃 수국 맞죠? 네, 이건 수국이고요. 이거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쑥부쟁이일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얘는 야생화인데 바늘꽃이에요. 저 포도는 촬영을 위해 일부러 준비하신 건가요? 원래는 촬영을 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갖다 놓은 포도고요. 제가 원래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민의 포도랑 봉씨 아저씨네 복숭아를 먹느라 여름을 그나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포도예요. 유기농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채식을 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사 먹어요.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였어요? 오늘은 촬영이 있어서 아침을 거의 안 먹었고요. 평소에 아침은 과일이나 토마토를 데쳐 먹거나 감자 같은 걸 좀 쪄 먹어요. 어머, 여기 보니까 귀여운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공간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공간은 저희 엄마가 저 6학년 때부터 살았던 집이고요. 저희 엄마 집에 새들어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낡은 오래된 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에 맞게 나름대로 열심히 애정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에요. 아래층엔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시고 위층엔 저희가 삽니다. 이 집이 있는 이 동네는 어떤 곳이에요? 이 동네는 팔복동이라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IMF 전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공단 지역이라 사람도 많이 빠지고 낙후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오래된 동네만의 그 낡은 느낌? 그것이 좋아서 이 동네를 나름대로 애정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 핸드폰 케이스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 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핸드폰 케이스는 작년에 명함 만들려고 작업했던 작업물인데 명함은 안 만들고 그걸로 시범 삼아서 콘랩에서 후원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본 핸드폰 케이스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작업하시는 저것 외에도 좀 다른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작업실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 저 바닥이 좀 특이한데요? 네, 한지장판이에요. 한지장판이요? 네, 작년에 부엌을 저희가 셀프 공사를 하면서 한지장판을 한번 깔아봤는데 여름에도 습하지가 않고 느낌이 좋아서 큰딸이 한지장판으로 다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올해 여름에 방 하나씩 지금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업실도 이번에 만들었는데 한지장판으로 깔았어요. 저기 그러면 저기 보이는 게 그 직접 만드셨다는 명함인가요? 네, 이게 제가 만들었던 명함이고요. 네. 되게 하나밖에 없는. 네,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명함으로 만들지는 못한 상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줘요? 사진을 찍어서 명함으로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 자화상이고 그다음에 깃털 단추, 앤틱 레이스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밑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쓰는 재료들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인데 실제 진주예요. 제가 작업할 때 이런 진주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새 깃털이 있고 여기에도 새 깃털이 안에 있는데 깃털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살았었을 때 예쁜 새 깃털을 보면은 죽고 했는데 이거는 큰딸이 주워준 6살 때인가? 작업에 자연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꽃이나 나뭇잎, 마른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스팽글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앤틱 빈티지 단추들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된 것들로 업사이클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선생님 수업 받고 싶은데 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신청하세요. 르니드로. 그러면은 아이들하고도 네. 직접 수업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있나요? 아이들하고는 원래 20대 때 아동미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6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오래 해서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아는 분이 교회에서 자녀들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접목한 미술을 제가 해봤는데 처음 시도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이어서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좀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나요? 애착 가는 물건은 이거가 있고요. 이게 남부시장 청년몰 생겼을 때 거기서 산 빈티지 가방인데 우리 집 고양이가 부셔먹었어요. 안에 재료를 많이 모아뒀고요. 이런 단추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옷을 안 입게 되거나 아니면 버려진 옷들에서 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선생님이, 퀼트 선생님이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선생님한테 구매하고 있어요, 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게, 최근에 아끼는 거가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 사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장식장 버리면서 수입 코너 했을 때 가지고 계셨던 건데, 저는 귀여워서 버리자니 아까워서 동전 모을 때 쓰고 있거든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들을 애정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다니다가 어떤 버려진 물건들을 발견했다. 네, 그럴 때 혜진님의 행동은? 줍습니다. 일단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거를 생각해봐서 줍는데요. 이번에는 조개를 좀 주워봤거든요. 근데 서해에는 사실 이런 종류의 조개가 잘 안 나타나는데 선유도 잘 안 가는 쪽으로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주울 때도 있고 가구 같은 걸 주울 때도 있어서, 이것도 예전에 주웠던 가구에 칠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필요한 것들은 주워요. 여기서 잠깐 혜진님의 취향을 혜진님의 선택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네. 평생 동안 샤워 안 하기, 양치 안 하기. 혜진님의 선택은? 샤워 안 하게. 왜요? 양치 안 하는 건 너무 찝찝해요. 본인의 어떤 그런 분위기, 나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내는 나만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있나요? 나의 색깔을 내는 기준은 저를 많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저를 많이 들여다보고, 요즘에는 또 하는 게 하나님이 날 어떤 모습으로 지었을까? 그것을 많이 묵상을 해요. 왜냐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나 외부의 선입견,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가진 선입견에 의해서 제가 많이 훼손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난 이런 시선으로 보셨고 만드셨겠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저 다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혜진님이 가장 쉼을 얻는 순간? 하루 중에? 그때는 언제예요? 보통 작업하실 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아이들이 모두 자면 가장 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쉼이 오는 거는요, 제가 작업할 때, 그 다음에 마당에 있는 꽃으로 꽃꽂이 할 때, 그럴 때 쉼을 얻습니다. 지금 책상에 보이는 것들 네. 중에서 보통 뭐 작업하시는 어떤 오브제들? 네. 그런 것 중에 좀 손길이 많이 닿는 물건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작업할 때 책상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여기 보면은 앤틱 레이스예요.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손이 많이 가요. 지갑으로 이렇게 처음에 딸 때문에 만들어줬다가 이런 것도 있고, 특별히 요즘에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자연물? 그리고 제가
작업할 때는 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 지점에 그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품에 거의 쓰여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선물했던 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작품에 혹은 포장에 사용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줘요. 그런 것들은 주로 뭐 종이, 포장지, 꽃,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의 추억 속에 있는 것들이 제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사용하곤 해요.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에는 없어요. 다 보내줘서 사람들에게. 혜진님에게 아름다움이란 어떤 거예요? 저에게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은요, 나만을 위한 건 아닌 거. 내가 나도 위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결국엔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타인도 위할 줄 아는 함께인 거? 그것들이 저에겐 아름다움이에요. 본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 제가 제일 아름다워 보일 때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다 대부분 약자나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닮아가고 실현시켜 나갈 때 저는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뭔가 오늘은 알을 고급스럽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알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 애썼다, 고생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알을 까볼게요. 김혜진스러움이란 김혜진스러움은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의 나는 뭐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나스러움인 것 같고요.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누가 규정해주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살면서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 오늘 촬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르니드라는 공간이 둥지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둥지라는 뜻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잘 지켜져 나가면 좋겠고, 이제까지 약자였던 여성들이 그 공간 안에서 쉼도 얻고 날개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르니드를 통해서 만나는 작가들하고 저도 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